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11만원을 지금 모여있을 때, 제가 이평선들이 모여있을 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갔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신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7,400원을 깰 확률이 좀 늘어났고요. 깰 확률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일도 아마 한 1%에서 2% 정도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최대 10만원 아니면은 한 9,1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하락을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간단합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연기금의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지금 매수는 거의 하지 않고 매도만 대량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그 매도 물량을 버티지 못하면서 개인이 연기금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매수해주던 금융투자도 오늘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는 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듯이 금투, 보험, 투신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대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SK케미칼은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4.2%의 하락은 사실상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5%, 7%씩 하락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볼리지밴드 하단도 돌파를 해버렸고, 주봉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주봉 기준 11선 걸쳐 있는데요. 주봉 기준 11선과 5일선, 21선을 전부 다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한 95,000원대까지 빠질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2, 3주에 걸쳐서 신저가를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76%까지 매도 물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4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매도 물량은 한 21만 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하루에 만 주씩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한 20일 정도, 그러면은 한 4주 정도인데요. 4주 정도 하루에 만 주씩 던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7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현재 좀 독특한 거는 그래도 UBS 증권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 20일간의 UBS 증권 이 물량들을 보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보게 되면은 UBS 증권이 한 20일 정도,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8월 17일, 8월 18일 이 3일간의 매수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UBS가 과거에 어떤 상승을 가져올 때 좀 매수했던 증권사인데, 이 UBS 물량으로는 사실은 오늘 JP모건, 모건스탠리로만 커버가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물량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는데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매도 물량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9,000주, 만주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금이 위탁을 맡긴 증권사의 매도 물량일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IBK 투자증권과 JP모건, 모건스탠리 합쳐서 24,000주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버티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는 다시 늘어났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유지가 됐는데요. 5% 정도. 공매도 물량을 굳이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공매도는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케미칼은 스탠다임 쪽은 사실은 SK케미칼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던 곳인데요. 안타까운 거는 SK케미칼뿐만 아니고 한미약품, HK이노인, 삼진제약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탠다임이 이 4개의 기업 중에서 SK케미칼과 먼저 조금 신약이 개발이 되거나 후보 물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현재 스탠다임도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이 투자하고 같이 연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국내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도 어떤 창업 투자의 어떤 부문으로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스탠다임이랑 SK케미칼이랑 연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탠다임에 투자한 기업은 주 SK입니다. 대표이사가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기업의 어떤 규모치고 보통 회계법인을 메이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일 회계법인을 이 법인 회계법인인 3일 회계법인을 어떤 감사보고서를 한 부분들도 곧 상장을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김진한, 송사국, 윤소정 이 부분들은 아마 뭐 최대 주주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SK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코스닥 상장을 하더라도 SK케미칼이 주가를 펌핑 받을 가능성보다는 주 SK가 조금 펌핑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에이티넘 뉴 패러다임 투자조합 아마 에이티넘 인베스트 쪽에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터베스트는 사실은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펀드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뭐 여러 가지 이런 투자조합들,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MOU들을 많이 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SK케미칼은 어떤 상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실제로 신약이 나와서 이 신약을 갖고 만약에 그 라이센스를 SK케미칼에 귀속이 되는지 스탠다임 쪽으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 물질을 판매했을 때의 로열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SK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됐다.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더 기다려야 되고 신저가를 갱신한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현재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돌파했지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가장 최근에 맞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단으로 돌파를 했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며 신저점을 갱신하는 순간에도 만약에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 신저점을 갱신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같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미 뭐 어제 사실은 노바백스도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노바백스 급락한 거는 제가 가격만 보고 사실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안 봐서 뭐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 장이 좀 빠졌고요. 아무래도 그 뭐 천연가스 이외의 그런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바백스도 어제 39.3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17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뭐 뉴질랜드가 뭐 부스터샷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스터샷이나 승인 난다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장이 같이 빠지면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스카이코비언에 대한 매출 공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만 주가가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도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도 드디어 연기금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기금의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SK케미칼 쪽에다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2021년 8월 17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국민연금공단이 8월 17일에 383만 8,876조 5.02%를 취득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는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이 7,650만 주였는데요. 중간에 스톡 옵션들이 늘어나면서 7,678만 4,046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17일 기준이고요. 이 이후에 연기금의 물량들을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약 47만 3,398주를 8월 17일까지 매도를 했고, 오늘은 13,758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기금의 보유 물량은 4.37%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을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은 4.98%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몇 %까지 외국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물량이 줄어들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여전히 300만 주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연기금이 물량을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연기금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수백만 주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정에서는 제발 매도를 하지 말기를 좀 이렇게 좀 기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차장고는 다시 9만 주나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21%로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13만 원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요원해졌고요. 지금 상태는 오히려 이제 이 절반 수준, 그러니까 지금 한 12만 원대를 좀 유지를 하기를 좀 기원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유지할 가능성은 좀 극히 희박해 보이고요. 유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SK 케미칼과 같이 다시 한번 신저가를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과는 다르게 어떤 그 스카이코비언이라는 신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SK 바이오 케미칼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도가 늘어났지만 어떤 최근에 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삼바도 어제 이틀 연속 많이 빠졌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사실은 물론 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라서 오늘도 4.48%의 하락을 가져왔지만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과거에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거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오늘 바이오 투심이 어떤 중소형주 소형 신약 쪽 그런 개발하는 기업 이외에는 하락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기금이 결국에 매도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정에서는 연기금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돌아오고 외국인 그 스카이코비언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숏 커버링이 나와줘야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13만 원을 돌파하고 15만 원, 17만 원, 21만 원, 27만 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건너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13만 원대를 먼저 돌파를 해야 되고요. 23만 원대를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돌파해야 될 게 한 16만 원대 한번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는 21만 원대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27만 원대 돌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결국에 돌파해야 할 라인이 한 총 5단계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인 1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는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두 번째 단계였던 15만 후반대를 이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13만 원대를 13만 원대 지지선이 약했기 때문에 바로 깨져버렸고, 지금 다시 한번 13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오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